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호 아빠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로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서점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 일이거든요. 직접 가서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제가 서점에 있는 책들을 쭉 둘러보면서 특히 이제 성공과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 중에 가장 큰 그 키워드라고 한다면 바로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들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책들도 많이 나왔고 많이 팔렸는데, 일단 몰입이라는 상태에 우리가 확 빠지게 되잖아요. 몰입을 확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의 효율은 당연히 상승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 스스로가 엄청난 재미와 즐거움을 막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 자체에 내가 몰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게 책을 읽다 보면 몰입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가 몰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몰입이라는 걸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 일인데,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몰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대부분 가지실 텐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몰입을 하는 방법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몰입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혹은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성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행복한 일일 텐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 해답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쪽에 있었던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몰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학생이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직장 생활을 혹은 자기의 삶을 정말로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의 한 2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72%의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그냥 무감각적으로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에 내가 몰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 자체가 내가 그 일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몰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몰입하기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더 성과는 잘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라는 걸 하고 싶기는 한데, 그 몰입의 조건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뭔가 집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좋아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가 이런 책들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그냥 난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이 당장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을 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직업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하는 일이 갑자기 나한테 즐거움을 막 줄 리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 일 혹은 내 삶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정말로 관심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자체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해서 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그냥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요된, 직장 생활도 난 이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카드값 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내가 하는 24시간의 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로 대부분 다 차여져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의 세상, TV를 보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뭐 스포츠 스타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 먹방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TV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인데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중심에 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관심사가 아닌 거야. 내 삶에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그 자기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냥 돈벌이 수단인 거지 뭐. 그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한테 정말 관심이 내가 제일 중요해. 이 세상에서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 일이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바꿔볼까가 진짜 핵심적인 요인이잖아요. 그 일은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더 좋은 나로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 일이. 그렇게 내 일을 바라보게 되면 혹은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일 자체가 더 이상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뭐 제 일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점점 더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건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내가 나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든 더 나게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제가 저한테 뭔가 성장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만족감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 삶의 일종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다 보니 좋은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어쨌든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이나 그런 시련들이 살다 보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중심에 저를 딱 놓고 제가 중심을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나 이런 고민들 혹은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에게 작용했을 때 그래도 덜 흔들리면서 제가 중심을 잡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유지나 지속성도 계속 가질 수 있고요. 예전처럼 제가 마음이 약했더라면 분명히 엄청나게 흔들리고 제가 하는 일에도 지장을 받았을 텐데 이런 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자기가 가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느냐가 회복 탄력성인데 과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사는 건가? 제 인생의 주도권이 저한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물이 이리로 가면 절로 흘러가고. 근데 그 물이 안정적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었는데 늘 물이라는 게 안전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막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물이 마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어려워졌을 때 내 스스로가 환경에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내 인생을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 운전대를 내가 잡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한번 방향 잡고 이쪽으로 가볼까라고 생각을 바꾸고서 살아보니까 훨씬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저는 그런 계기가
역시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유튜브가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처럼 제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이 그래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몰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진짜 내 일이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거나 내 꿈과는 거리가 먼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난 그쪽에 재미를 못 붙이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정말 그 일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 중에 유튜브가 진짜로 너무 적합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는 내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이 안에서 주인공이죠. 그리고 주제 같은 것도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걸 그냥 고르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그냥 떠드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책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또 제 관심사가 바뀌면 그 이야기 하겠죠. 중요한 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경험, 내가 무언가를 몰입하는 게 직업에서 힘들다면 유튜브를 늘 그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돈을 목적을 두고 하면 이것조차도 그냥 즐거움을 여기서 못 느껴. 이게 뭐가 재밌는 거야 도대체,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를 그냥 내가 행복을 찾는 어떤 수단,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긴다면 유튜브는 정말로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유튜브를 꼭 해보셔라. 특히 유튜브에 직접 등장하셔서 말하는 거, 이런 것 컨텐츠를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해보셔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늘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근데 늘 공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1살의 너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요. 혹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힘들게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돌아온 나의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그거는 굳이 학생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유튜브를 딱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유튜브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 단 한 가지는 뭐였냐면 50살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머릿속으로 그 당시 제가 머릿속으로 딱 떠올렸는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우울한 거야. 예. 진짜 돈 한 푼 못 모으고 있지. 통장은 늘 영원이지. 앞으로 내 삶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럼 나는 과연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10년 뒤에 내 모습이 정말 너무 우울해. 진짜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다음날 바로 카메라랑 준비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조그만한 웹캠 달아놓고 제가 첫 촬영을 했었거든요. 와,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전입니다. 네. 그때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가장 제가 잘한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만약 제가 그 조그만 웹캠을 사서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저는 그냥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이 그냥 역시나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꿔놨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것도 내 10년 뒤 지금의 저 모습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 나는 10년 뒤에 저런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보다 더 좋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의 규모, 제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크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의 저의 모습들이 제가 가고 10년 전쯤에 생각했던 저의 모습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 만약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았을 경우에 말이죠.
혹은 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하기가 싫어, 힘들어.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노력하고 있는 이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과연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지를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 때문에라도 조금은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봤던 아주 인상 깊은, 혹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로 인상 깊은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 10대 시절에 봤던 죽은 시인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 영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 영화인가, 사람들 입에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나라고 생각해서 처음 봤을 때는. 근데 그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고, 뭐 TV 나올 때마다 재방송 많이 해줬잖아요. 그럴 때마다 봤는데, 그 영화는 정말 그 시절 제가 한 번 보고 이야기에는 너무나 담긴 내용에 대한 철학적 내용이 너무 깊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반복해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한 줄은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영화 때문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졌죠. 근데 까르페 디엠은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번역으로 보면 오늘 나의 삶을 즐겨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까르페 디엠이.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 그러면 오늘은 진짜 나에겐 소중하니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무언가를 막 그냥 하라는 건가? 그냥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라는 이미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걸요. 그런데 이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읽었는데, 까르페 디엠을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내 하루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먹고 원하는 걸 즐겨 막 물건을 사고 막 여행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 오늘 뭐 먹었다 사진 올리고, 이게 까르페 디엠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의 오늘 하루는 진짜로 내가 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루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나이냐는 거죠. 그 질문, 까르페 디엠의 말의 핵심은 너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너가 진짜로 선택하고 원해서 살고 있는 삶이니?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까르페 디엠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하루를 내가 충실히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해석이었는데, 그 해석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오랫동안 삶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에는 그것이 있는 거구나. 오늘 나의 삶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저는 마음속에 최근에 계속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니까요. 제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책을 그냥 전혀 그 책과는 주제가 없는 어떤 고전 책을 읽는 어느 순간 그런 문구가 나와요. 작가인 대문호들도 결국 그 작품 속에 담기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느껴졌을 때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메시지, 공통적인 메시지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작은 스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장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배워야 되지? 혹은 뭔가를 내가 이렇게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볼까? 혹은 무엇을 배워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해볼까라고, 그런 세세한 것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인생에서 훨씬 더 크게 중요한 것들은 과연 오늘의 내 삶이 과연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냐는 이 핵심적인 질문에 과연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진짜 원한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그런 삶을 한번
방향을 잡고 내가 정말 원하는 내 모습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가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삶도 정말 즐겁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가 책도 추천해드리고 유튜브도 추천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느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고 할 말이 많아요. 예, 할 말이 많아요. 이 삶의 변화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동안 그런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 삶이 계속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 것들을 제가 늘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게 꼭 한번 해보셔라. 진짜 좋다니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늘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해보셔서 해서 그래요. 진짜 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과거보다 훨씬 더 즐거운 하루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요. 본인이 분명히 더 많이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그 10년 뒤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하루하루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오늘은 이만큼 또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그런 분의 10년 뒤는 화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주저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떠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